개강하는 날인데 날이 많이 춥죠? 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날이 추운데도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올 겨울을 좀 따뜻하게 지내보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공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공부를 개강하게 되었는데요. 이 개강하게 된 주최하는 곳이 불교인재원이라는 곳입니다. 불교인재원은 이제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출발을 해서 불교인재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재원의 이사장이신 엄상호 이사장님의 개강 특강과 동시에 좋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8, 90년대 신도시의 건영 아파트라고 아주 큰 붐을 일으켰던 건영 그룹의 회장을 지내셨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을 많이 정리하시고 이제 중도 유경재단과 불교인재원, 그다음에 통일운동을 전담하는 그런 법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인데도 늘 자극이 되고 좋은 멘토로서 또 선지식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예. 우선 이 추운 날씨에 저희들 인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가져서 저희 우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뭐 앉아서 예, 앉아서 하십시오. 우선 오늘 성철 스님이 말씀한 100일 법문 강좌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서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성철 스님하고 직접 인연이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리는 게 안 좋겠는가 해서 우선 성철 스님과의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우리 자기사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인재원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크게 보면은 성철 스님의 과의 인연이 있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제가 이제 한 성철 스님 단신 100주년 순례 사업 단장을 했습니다. 단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연이 돼가지고 묘하게 통일사업을 통일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은 통일사업을 하고 난 뒤의 느낌은 내가 말년에 참 그래도 성철 스님과의 인연 때문에 이 통일사업, 통일운동을 잘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평생을 사업으로서만 살아왔는데 2012년 8월부터 인연이 돼서 성철 스님과의 순례 하는 과정에서 성철 스님 말씀 중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남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실천을 하려고 해도 네 가지 말씀이 있는데 주로 평소에 보면은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남을 위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늘 법회 때마다 이거 참 진짜 이게 경험하시고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늘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의문이 풀리면서 그게 답을 주시는 것이 통일운동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통자도 먹던 제가 그래서 재단에 원래는 그 통일 운동 하시는 분의 전술이 잘 그때 그 당시에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 책이 이제 나왔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저자를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내가 이 하다니까 저기가 그 재단을 한국통일연구원이라고 90회를 만들었는데 그 장명하러 송강산 가서 어떤 스님이 장명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서울법대 다닐 때도 그 학생회 그 회장을 했는데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셨고 그 조계사에서 와서 법회도 하고 그리고 불교에 인연이 있는 분이 그 통일 대박이라는 책을 교수했고 저는 그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한겨레신문을 제가 보는데 저는 이제 내가 성격상 성분상 어떤 면에서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지만서도 진보나 보수나 관계없이 신문은 다 보고 있습니다. 12개 보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이 가끔 가다 보면은 상당히 그 내용 좋은 게 나와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의 편제이라 이래가지고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이국가 온 그런 얘기 쭉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한겨레신문 전판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건데 내용이 그건 꼼꼼하게 보다 보니 거의 보면 한 30-40분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걸 이제 보는 중에서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통일돼도 미군이 한국에 주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거기에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통일부장을 하시는 임장관이 임동원 씨 그분이 그 경제학자가 썼는데 통일 대박이라는 책이 참 잘 되어 있더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교보문고에 수습을 해서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 통일을 하면은 참 어려운 걸로 알았는데 아주 대박이 되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저걸 한 번 해봤어요.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많이 봤더니 아까 말씀같이 이제 저것도 다닐 때 학생회장, 불교 학생회장도 하고 그 자기가 이제 미국 가서 석박사 하고 와가지고 중앙대학에 교수를 했는데 90년에 중앙대학 안에다가 통일연구원 그걸 이제 설립해서 하는데 장려하러 이제 그걸 하니까 법정 스님을 찾게 됐는데 그래서 서울서 송강사까지 달려가서 그때 뵈더니 한 6시간 걸렸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나 뵈고 하는데 직선에서 미리 말씀도 안 되는데 직선에서 뭐 하루에 통을 연구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쭉 해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읽어서 내용도 좋고 해서 그 이리저리 주변에 부탁을 해가지고 책을 한 10,000권 정도 그 책을 사서 평화통일 뭐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인가 그것도 하고 5,000권 보내고 주변에 또 공부대라든지 또 학생 뭐 이런 단체들 이렇게 해서 10,000권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그분 평생에 어떤 한 사람이 조간돼가지고 책을 10,000권이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자기가 책 발행하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됐는데 전체가 한 20,000권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000권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니까 이분은 어쨌든 간에 저를 좀 다니고 것이 다니고 와가지고 부담없이 우리 한국통일연구원의 이사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아무리 한국통일연구원은 원장만 있고 자기가 원장이고 이사장은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만나서 얘기할 때가 2012년
14년 정도 됐습니다. 14년.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봐서는 오랫동안 그 운동을 한 거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 그 책이 그 기본이 저기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통일대박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불교계 이렇게 통일대박 그 책 가지고 좀 쭉 다니니까 한 100건씩 불교 방송이나 뭐 이런데 하니까 뭐 이제 영 친하더라고. 이 이름이 대박이 뭐냐고 영 유치하다 뭐 이런 얘기고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일부 이 불교 쪽에서는. 그래도 제가 뭐 100건씩 이렇게 해서 많이 돌렸는데 하여튼 그런 인도를 해서 제가 이사장이 됐고 그것도 이제 성철 스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게 뭐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철 스님과 이런 인연으로 그렇게 됐고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순례를 하면서 2012년 2월 달부터 했는가 하던 때를 했습니다. 2017년 했는데 그 하면서 백일법문을 개강해가지고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성철 스님 백일법문. 그리고 불교 방송이랄까 방송국에서도 이제 지금 하도록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순례 갈 때 버스 안에서 이제 녹음해놔가 듣고 이런 정도인데 우리 강좌를 개설할 때는 한 3차까지는 제가 참여 못했습니다. 못하고 4차부터 또 한번 꼭 들어봐야겠다 이래서 참여해서 백일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불교 뭐 법문은 공부를 안 해도 법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 깜짝 놀랐어 사실은요. 이거 진짜 내가 이걸 1차 그 강좌 때부터 참석해드는데 내가 한 3차가 그래 참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불교 전체를 그전에는 뭐 어느 코끼리 있다면 한 다리로 맞춰가지고 코끼리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코끼리 전부를 이렇게 다 이해하는 식의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상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어렵다. 제가 신자들한테는 이거 뭐 상관하고 하는 스님들한테는 조금 하지만서도 우리 제가 신자들한테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어깨 스님이나 우리 강기사한테 가끔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내 입장을 이게 너무 어렵다. 좀 쉽게 좀 내용은 다 좋대 축소해가지고 더 쉽게 좀 하는 걸 수차에 몇 년간 지금 제가 이 얘기는 해오고 있습니다. 온대 선생님한테도 먼저 얘기했고 그래 했는데 그 다음에 책이 조금 쉽게 나왔지 그래도요. 하문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 전체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정에도 지금 교전도 없고 하니까 내가 백일법문 배운 거 들은 거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과거의 법문도 좀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좀 도움도 받고 해서 그걸 좀 쉽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우리 박이사 줘놨습니다. 온거를 줘놨는데 거기 너무 쉬울지 또 아니면 너무 쉬워가지고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내용은 되게 너무 좋은데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백일법문 축소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철 스님과 인연에 그것도 뭐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뭘 뭐 한다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일법문은 이거는 제가 일반 신자들한테는 잘하면 이거 쉽게 해서 보고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긴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준비 다 해놨는데 우리 박이사가 한 달만 보면 약속했습니다. 한 달만 좀
줬는데 잘 안 가요. 바빠서 안 가가지고 꼭 보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한 달 안에 꼭 보면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운동하고 불교 인재 교전이 나오고 이러면은 좀 그래 내가 이 성철 스님과 인연이 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좀 했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불교 신도의 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기업에 와서 이제 이 강자의 교수님으로 와서 이제 뭐 우리가 과거에 80년대부터 그 이제 회사에서 매주 한 번 해가지고 교양 강좌, 인문학 뭐 이래가지고 스님도 부르고 또 신부님도 모시고 목사님도 모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사회 경영한 인사들,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매주 제가 그 80년 시작해가지고 한 96년까지 한 12년을 했죠. 했는데 80년 시간 얼마 안 돼가지고 81년경인가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오신 분이 그 불교 신도회 회장이라고 하면서 또 동국대학 교수를 하면서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불교 신도 회장이니까 내가 불교를 믿으니까 나가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명함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분이 나를 왜 왔든지 그 다음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불교 신도에 같이 좀 운동을 하자고 그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나 뭐 사회적인 경륜이나 전혀 그때가 불교가 신도회가 되게 대단할 줄 알았지요. 원래 그때 우리 불교가 보통 한 2천만이라고 했거든요. 80년대 한 2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한 2천만 명 불자들 중에 신도회가 있으면은 회장이 계시는데 날 보고 오늘 회장이 한 20명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젊은 사람 보고 부의장 활약하게 나는 그게 당치 않은 일이지. 그렇지 한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 뭐 이제 오시고 따지고 오시고 하다가 한 6개월 후에 강사가 또 있어서 매달 오는데 오셔가지고 뭐 어느 날 술을 한 개 했더니 놀라운 찌르게 가서 이렇게 내 손을 해가지고 인조하고 가가지고 뭐 찍더라고요. 그게 뭐 부회장 참여한 성락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도 스님 이제 삼천배도 안 하고 이제 그 신년 하례식이 있습니다. 이 신도에서 있는데 1월 5일날 대충 1월 5일날 양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오늘 종종 스님 뵈러 가야 된다고 신년 세배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갔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성철 스님이라는 건 대단하게 뭐 괜히 한 걸로 고상하고 말이야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하고 갔었는데 물론 총무원장도 가시고 뭐 했는데 근데 총무원장도 다 했는데 한 100에 한 20명 되고 신도로 한 100명밖에 없었는데 첫 이렇게 보면 부재하신 분이 대뜸 그 신도에 말이야 사람들 스님들도 거의 120명이나 있고 우리 신도는 저하고 한 500명 밖에 없었어. 사무총장하고 뭐 이런 사람도 없었는데 그 중들이 배따지를 몇 개 나왔느냐고 이렇게 일간 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게 너무 우리가 들어볼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대단한 그 분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는 아무리 대단해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뭐 우리 보고는 얘기 안 하는데 선생님들 보고 배워나왔다고 경상도 사투리로 하시는데 이건 뭐 좀 이렇게 땡긴 맛이 없고 좀 이렇게 섭섭한 게 좀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고 그래서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갔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또 내대로 내 사람 돈이 한다고 내가 무엇이라고 3,000배 안 하면은 안 만나준다 하는 분인데
3,000배 하라고 내가 잘 찍고 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악수하고 했는 게. 그래서 집에서 별도로 나를 정해가지고 3,000배 하라고 갔지요. 회사 몇년 안에. 밤새도록 3,000배 우리 회사에 불자가 임원들 몇 분 이상 한여한 명이 가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나서 새벽에 밤새도록 그 이제 그 스님이 우리 전화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 밤새도록 거기서 지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4시나 끝났는데 스님이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로 가셨다고 새벽에. 그러니까 3,000배 하고 좀 비하고 또 옛날에 신뢰하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했더니 새벽에 갑자기 대구로 가셨다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기분 안 좋은 발걸음을 해서 이제 돌아왔지 말았는데 그래 이래저래 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 제가 독립운동도 하게 되고 인지영 기사단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책도 좀 적게 간단하게 해보겠다 하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좀 가게사 좁은데 형 안 되는 일이 같으면은 그 같은데 그렇게 뭐 몇 번 지적을 하긴 하더라마는 좀 더 좀 제대로 보라고 내가 부탁했어요. 보니 제대로 안 본 것 같아. 지적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적이 약해. 그래서 내가 지금 부탁을 해놨습니다. 물론 딴 데 다 이렇게 자본받아서 해는 일이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가게사가 상당히 정성이 좋으니까 한번 본인이 내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우리 삼전 스님은 돌아가실 때도 우리 업체가 저기 부산에 옛날에 그 놀이콘도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해운대 가면 한가운데 그때는 뭐 지금은 태호동이 야다이지만 그때도 우리 그 콘도 호텔 가운데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뭐 18층인가 택시를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 있었는데 그 스님이 말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운대가 그 일정시대부터 그 온천이 유명합니다. 온천이. 그게 이제 왜 유명하면 연분이 있어요. 연분이.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 연분이 있는 그 온천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일정시대는 그게 해운대 온천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는 뭐 해운대 온천 잘 일이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고 그 콘도 호텔 지을 때 온천물을 다 끓이면 안 되고 어느 일정 부분은 그 이제 여기만 있으니까 특수 방지해가지고 온천물을 좀 썼거든. 온천물을. 그러니까 해운대 온천은 한 60도 정도 됩니다. 딴 데는 뭐 20, 30도 되는 데는 뭐 물을 좀 데워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성전 스님이 말년에 몸이 안 좋았을 때는 그걸 오셔가지고 자주 오셨어요. 그 특시로 오면 그것도 회원병사라고 또 성전 스님의 또 상제자가 하시는 또 사찰이 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돌아가시 전까지는 해도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거기에 계시면서 일반 사람들만 오면 절대 안 만나주고 한번은 어느 해인가 그때 아플 때 이제 청와대 민실장이 무슨 인문 오고 와도 끝까지 안 만나주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민실장인데 그래 하면서 저희들하고 인연은 그런 대로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그런 인연으로 이제 있어서 물론 했지만서도 하여튼 그 성주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운동 때도 그랬는데 제가 그 6번째 순례하는 달인데 7월달입니다. 7월달인데 우리 은혜사 순례하는 달이라. 그래서 은혜사의 그 성전함이라고 거기에 스님이 그 아주 유명한 그 암자가 있었는데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으로서는 유명한 곳인데 그 옛날에 거기서 상당히 오래 계시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같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항상 잘뭐 쓸데없는 말씀한 거 아닌가 뭐 스님께서 체험하시고 하신 말씀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난 그 당시에 그 3시 나이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시간인데 딱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통일을 하라고 꼭 3시에 하신 말씀같이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래도 긴가민가 뭐 비몽사몽 안에 그렇게 해서 금방 잊었는데 그 다음 달에 한 곳이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이라고 할 때 우리 조계종에서 엄청난 올리를 세워가지고 우리 민족은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게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제일 고통이다. 그래서 이걸 약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병을 낫게 해줘야 된다. 이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병을 낫게 하는 데는 약사에게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조성할 때 이제 통일 대불, 약사일의 대불입니다. 통일 약사일의 대불인데 그 앞에 큰 법당을 지어가지고 그 법당에서 한 500명이 모여서 이제 순리하고 버스가 10대, 12대, 뭐 15대 이렇게 간 걸로 아는데 그 안에서 딱 가는데 한 달 전에 머리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 달 전에. 왜 떠오르냐? 이게 통일대불이라. 8월달, 7월달에는 그렇게 이제 은혜사에서 이제 한때 새벽에 그렇게 이제 그걸 했는데 잊었는데 8월달에 한 장소가 통일대불이 있는 동화사 대불 앞에 큰 법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면서 또 떠올라도 그게 나하고 인연이 없어서 또 크게 생각 안 했을 텐데 통일대불은 또 저하고 인연이 아주 큰 인연이 있어요. 그게 대불 조성할 때 처음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총무원장님께서 이제 자금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구를 가야 되는데 대구 가면 이제 대구 지역에서 통일대불이 조성되니까 주로 대구 지역의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찬에 뭐 이렇게 하면서 검토하고 그리고 지역에 뭐 큰 고관 대작들 모시고 또 기업인들 모시고 이래 하는데 원장님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안 보면 저하고 같이 대구 갑시다 그래요. 그 왜요? 이러니까 자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오분은 또 나를 정해서 교찬회를 하는데 어미장도 조금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거 가서 좀 그러면 좀뭐 한다고 발표도 하고 영창경사 좀 이렇게 두배를 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가게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기획단계인데 지금 대불 서가 있는 그 땅에 가서 원장님하고 같이 기도도 땅에 기도하고 머리 삼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자주 그걸 대구 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업가이니까 스님 생각한다고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뜻이 그런대로 나름대로 좀 반응이 좀 많이 된 거 아닌가.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조성비도 많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이제 이걸 하게 됐어요. 중호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독교시니까 거기에 이제 와서 뭡니까? 이 합장, 이 때문에 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뭐, 해석간에 했는데, 겉으로만 중공을 했는데, 속속들은 증공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면은, 그 대불을 조성하면 그 뒤에 33 다른 불을
가는 보살님들 모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게 다 안 되니까 실질적인 중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실질적인 중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관심 있게는 안 가졌는데 어느 날 대구에 신도회장 하신 분이 저 국회의원도 하고 다 있는 분인데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아이고 홍 회장 여기 지금 우리 33 가는 보살님을 모시는데 주부를 대부분 다 모시는데 큽니다. 아주 뭐 뒤에 그 가보시면 알지만서 엄청납니다. 그 한 지금 두 보살을 못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응이 안 되는 거지. 한 1년이 늦어진 것 같아요. 참뭐 이래저래 뭐 해서 막 주변에 할 만한 사람은 다 얘기해가지고 그래 조성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마지막 가서 또 일이 또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두 보살을 못 해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그분이 박찬 씨라고 아직 살아 계실 겁니다. 한 90은 넘었어요. 그래 그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회사가 뱅크럽 되던 해거든. 8월달 뱅크럽 됐으면은 한 9월경에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아시다시피 내가 사정이 하는데 근데 그게 그 보살을 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 대뜸 하신 말씀이 인간보살하고 올간보살이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도 몰랐지. 내가 저기 태몽 꿈이 해락했는데 지금 어렵게서 지금 선친이 늘 이런 해가 이 둥둥 떠오는데 따가고 막대가 탁 갖다 대니까 가운데 종자가 되더라. 그 정도인데 이런 불교였단 말이야. 그건 왜 그랬다고 말씀이 나오나 하면 내가 불교가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그 젊을 때 시절이니까 천주교를 믿으라고 하면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런 얘기를 그런 애탄 얘기를 그런 태몽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태몽이 해보라 하면 알게 됐죠. 그것도 밖에 따라가는 게 종자가 나와서 우리는 가운데 좀 정도 불교 따르면 정도가 불교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었던 적이 있고 우리 또 집에 우리 집사람은 장인께서 교직에 오래 계셨는데 그런 말씀이 제목으로 그렇고 다리 둥둥둥둥 떠서 떠서 오더니 무릎에다 안 들어가게 다리 그러니까 그 다리 태몽꿈이라고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남은 보살이 일광보살이고 오광보살이니까 하니까 이거는 뭐 망이 아니라 아무리 망해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심정에 또 나는 또 그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그전에 이미 집에 선친이나 내나 그때 내가 10도에 정식도에 부회장이었으니까 그 내일도 그거 있고 집에 선친은 또 그 대구 기업가들 기사상 같은 이름들 다 있는 건 같이 또다 참여하고 또 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더 할 일이 없잖아요. 더 할 일이 없는데 그런 일 때문에 그걸 안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되듯이 그래 함으로 해서 그래서 마침 내가 대구 가초리에 옛날에 뭐 3천만 원, 1천만 원을 샀던 대구 가초리 그 개장할 때 해란 가초리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파니까 딱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인데 그게 일광보살, 을광보살이 96년에 그게 5천만 원 2,500, 2,500 굉장히 이 벽이 이 정도 벽 됩니다. 한 보살의 그 크기가 높기도 높고 그래서 일광보살은 우리 선친이부터 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름이 쭉 들어가 있고 또 올광보살은 그 우리 장인부터 해서 또 처가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지고
떼고 가서 이제 뒤에 보면 일가공단 찾아고 어떤 분들은 인정원이 임원들 중에 몇 분은 그 가면은 진짜 말이 맞나 해가지고 찾아보면 믿거든. 그래서 일가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 데고 동학사를 갔으니까 통일 꿈을 꿨지 또 통일 대불이지. 그러니까 아니 통일운동도 선저 스님 꿈에 나타난 게 이게 이 대불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래서 이걸 내가 혼자 꼭 알게 아는 게 아니고 한 700명 갔으니까 이분들한테 내가 선언을 해야겠다. 너 혼자 있는 얘기를 하고 숨겨둘 필요는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제 선천 스님 그 꿈을 꾸게 됐고 그래서 내가 통일운동을 하고 싶어 생각하고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좀 같이 합시다 하고 내가 그날 처음 인사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저로서는 이제 영통자다 부른 사람이 사회에 이거 나가나? 예. 예. 사회에 내가 선포를 한 거지. 선포를 한 게 장소가 이제 통일 대물이고 또 거기에 약사열의 부처님은 좌고처 우고차가 이강보살이고 을강보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불 위에 가에 30 가름 뭐 간세보살도 있고 보살이 33 가름상이 있는데 그 약사보살만은 우보처 좌보차가 일강올강이라 그러니까 그거 정통이다 그 자리가. 그래서 통일 그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박수도 좀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해서 청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두신 분이지. 그래 불려증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전에 계속 세월마다 통일기도 하는데 별도 뭐 통일도 뭐 할 거 없다고 또 종장 안에도 통일하는 또 기구가 또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할 수 없다 싶어서 안 할 수는 없고 성서 스님이 꿈에까지 나타나서 하라 그러는데 안 했다냐면 내가 벌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꼭 그런 생각을 꼭 벌받을까 보다도 찝찝하더라고 안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어몽길자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등산이나 하고 통일운동이나 하자 하고 그래 제일 했더니 좋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4년째 매년 등산 한 10번 이상 등산하고 또 남북 대학생들 한 100명 정도 장학금 줘가면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정하고 또 성서 스님하고 그런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성서 스님의 성품도 내가 알게 되고 많은 이해를 하게 됐죠. 됐는데 우리 원택 스님은 이런 성서 스님 인연관계 말씀할 때 보면 늘 뭐 딱이 맞은 말씀 많이 하더라고. 우리 신도도 다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해. 그러니까 성품은 좀 강하시고 급하시고 그 스님들 계란성 같은 스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 지내니까 참 얼마나 자기가 당당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자기가 당당하지 않으면 그 총무원장도 계시고 뭐 거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배가 나와서 좀 보기는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좀 더 아름답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있지만서도 그래도 그 어른이 아니면 과연 누가 그렇게 그 당시에 스님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인은 대인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불교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이 공부도 조금 딴 거는 안 했지만서도 또 신도에 그렇게 이제 관여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도 안 하고 신도에 와서 뭐 부회장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내가 도리상 한다 해서 이제 우리 소계 원장님 그리고 불교에서 조계종에서는 그래도 이 교육관계 교육원장도 계시고 하지만서도 우리 신도 입장에서는 소계 원장님 법문 듣는 거를 법문 듣는 것이 도리다 예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석주스님 때 포교원장 하셨잖아요. 석주스님 원장, 총원장도 하셨지만 초대 우리 석주스님, 그 다음에 문장스님, 문장스님은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암조 스님, 이렇게 해서 한 5대 포교원장님 한 20년 내가 그 법문을 꾸준히 들었습니다. 꾸준히 듣고 그래도 백일 부분 같이 그렇게 마음이 와닿아서 뭐 그 전체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별 그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백일 부분은 이 강좌에 참여하고 듣고 또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이 참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역시 성서 스님이 이대하시다. 5대 유명한 5대까지 법원장님 법문 한 20년 들어도 이 백일 법문 그거 한두 달 들은 것만큼 종합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해되는 거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백일 법문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이고 또 그걸 제가 좀 더 쉽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불교 교자이라 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이렇게 또 우리 원조 스님이 갑자기 많이 변해서 더 쉽게 또 하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자꾸 내가 불을 붙이는 거지. 나는 엉터리 있던 사람이 불교 교전 쉽게 만들어 본다고 자꾸 이러면 그쪽에서 물론 처음부터 내가 원택 스님이나 이 박이사 할 때도 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도 그 이제 조금 변화가 됐고 한글로 바뀌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조금 양이 많고 뭐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또 제대로 한번 해볼 만한 것도 백일 법문한 만한 것도 없으니까 이왕 고생하신 거 열심히 이 또 겨울에 춥지만서도 그 전에 말씀드린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불교에서 늘 성각자들이 하신 말씀 3일 닦는 마음은 천년의 보배예요. 병전 먹은 재산 뭐 하루아침에 재산뿐 아니지 지식이나 뭐 원세나 뭐 해봤자 하루아침에 이슬이다 티끌이다 하는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번 기회라도 잘 마음 닦는 공부니까 열심히 해놓으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업하고 뭐 실패하고 다 뭐 많은 일들이 겪었지만서도 말년에 80이 돼가지고 그래도 건강 지키고 이 법석에 앉아가지고 또 말씀 드린다 하는 것도 이것도 큰 복 받지 않으면 이것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불교 잘 듣는 덕택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나도 하는 것이 다 그래 조금 배워놓은 게 큰 덕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우선 가정에부터 또 자식부터 뭐 불교로 올 수 있도록 자신있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안 하면은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볼 거 없어요. 멀리 볼 거 없고. 그래서 이왕에 고생하신 집에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시간도 또 많이 되겠어.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맡은 시간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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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철 스님을 만나신 인연으로 매일 333배를 30년 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힘으로 아주 잘 사셨고 이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86년 1월 1일부터 예. 작년 제가 수술 9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사람인데 살아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작년에 인정할 때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작년에 이맘때는 휠체어 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렇게 다시 환생을 하셔가지고 환생했다. 예, 큰 박수로
자, 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